안녕하세요. 지금 목소리가 제가 좀 매끄럽지가 않은데, 제가 좀 무리를 했는지 지금 감기가 왔는데, 어제보단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대학교 치의생과 김민정 교수입니다. 우리 26학번 선생님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자, 학교에 입학하셔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고 하시는 거를 정말 저는 응원하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모두 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이 마음으로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신경 써서 잘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 치위생학 개론이라는 과목입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약간 안젤리나 졸리 같이 이렇게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지만 사실 더 까랑까랑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밝고 명쾌한 목소리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졸업을 하고 내일 드디어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뭔가 일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좀 무리를 했는지 살짝 이렇게 목 감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데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저 웬만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만 빨리 원성 붙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AI가 저를 그려줬지만 멋있는 프로필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의생과 김민정 교수고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연락처를 공유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연락처를 공유를 해드리면요. 010 이렇게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카카오톡 아이디가 친구 추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제가 뭐 설정을 좀 잘못 해놔서 그런지 연락이 안 오는데 문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회신을 거의 해드리니까 문자로 연락 주시면 바로 좀 해결을 해드릴 것 같아요. 뭐 더 1학년 누구누구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회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문자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이제 15년 차 진료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만나는 순간에는 이제 학교에 집중을 하지만 다른 비는 시간에는 제가 이제 병원에 나가서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또 소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제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연락을 계속 받을 수가 없어서 웬만하면 문자를 주시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답장을 바로 드리니까 그래서 연락을 문자나 톡으로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통 11시, 12시 이쯤 자는데 혹시라도 늦게도 연락을 해도 괜찮을까 고민이 되는데 이런 순간이 오더라도 바로 그냥 과감 없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막 일도 많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늦게 연락 주셔도 되는데 12시 넘어가면 거의 취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뭘 보내셔도 제가 답을 못 해드릴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전 시간에 아침부터 깨어있는 시간까지는 제가 최대한 빠른 답장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원대학교 1기 졸업생으로 선생님들의 선배로 이 앞에 섰지만 교수자로도 섰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혹시라도 학교 생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힘든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시고요. 제가 특이하게 또 대학원을 다니긴 했는데요. 전공을 심리 상담을 좀 했습니다. 뭐 엄청 깊게 배운 건 아니지만 좀 배웠지만 혹시라도 마음에 고민이 있거나 힘들거나 하시면은 사실은 뭐 얼굴 잘 모르는 사람한테 터놓고 싶으면 또 막 속 시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언제든지 제가 과감 없이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막 마음에 저랑 막 벽 두지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소개했고요. 자, 이제 수업에 대한 평가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치위생각 개론은 책은 이제 일단 온라인 책으로 다 구매를 하신 걸로 알아요. 저랑 김호순 교수님이 같이 만든 책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같이 진행을 하실 거고요. 책은 이제 온라인 교재. 아이고. 온라인 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평가는 중간 기말이 있지만 우리가 매주 과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또 20대 20으로 나누고 기말이 40, 출석이 20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중에 분명히 매주 나가는 15주 동안 매주 나가는 과제들을 여기 비율 안에 넣을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안일하게 놓치고 안 하게 되면 점수가 깎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매주 나가는 과제가 있지만 안 하게 되면 그 점수가 거의 팍팍팍 깎입니다. 그래서 좀 잘 챙겨서 과제, 제가 어려운 거 막 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생각해서 뭐 3줄 써보기, 뭐 생각해서 나의 의견 5줄 써보기, 이런 거.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치위생각 개론은 좀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매주 나가는 과제 빼놓지 말고 잘 해주십사. 미리 꼭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치위생학 개론이란 어떤 과목일까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건데요. 이 책을 받으셨으면 책을 같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첫 교시는 영상 편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잠깐 순간이동하고 올게요. 사라락. 자, 책의 제목은 이게 아니지만, 자, 치위생의 뭐 임상과 실제, 이렇게 이론과 실제 이렇게 담았거든요. 자, 저자 소개는 저와 교수님에 대한 이제 저자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년도부터 대원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했고요. 제가 많이 해온 강의는 뭐 치과 보철학, 치과 보존학, 교정학, 그리고 소아치과, 그 다음에 뭐 외과, 이렇게 해서 임상 강의를 제일 많이 진행했고요. 지역사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번에 구강 미생물학으로도 우리가 만나니까 미생물학, 그리고 치아 형태학, 구강 방사선학, 이렇게 제가 다양한 과목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잘 배치돼서 나오는지, 정말 구조화를 어떻게 잘 하는지,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을지, 이런 거 굉장히 제가 저 스스로 좀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과목을 제가 빠삭하게 한다라는 저의 자화자찬을 담았고요. 이제 김호선 교수님 소개, 이제 김호선 교수님은 이제 20년 넘게 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책을 썼다라고 우리가 저랑 교수님의 소개를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목 소개도 있는데, 이렇게 교과목 소개는 뭐 어떤 학문인지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왜 이 수업을 듣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뭐를 배워야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기초. 자, 이거를 좀 잘 중요시하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막 길 가다가, 자, 치과의생사는 스케일링을 하는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셔서, 그럼 맞지? 당연하지. 스케일링 하는 사람이지.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제 수업은 그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수업에서 저는 선생님들이 어떤 전문직인가, 나는 어떤 전문직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목차로 넘어가긴 하지만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스케일링만 하는 전문직인가? 정말 그것만 하는 건가? 자, 면허라는 기술은
증명하는 건 면허증이 아닙니다. 그쵸? 국가가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한 그냥 징표일 뿐이죠. 너희는 이걸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종이로서 너희에게 인정을 해줄게. 이겁니다. 면허증이란 건. 그냥 그거는 기술을 증명하는 거는 종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떤 치과 의승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어렵죠? 하지만 그걸 좀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을 배우기 전에 전문직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는 뭐뭐뭐들이 있는가. 그래서 약간 전반적인 치과에 대한 치과 위생사로서 나의 정체성을 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과목들이 이런 것들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과 위생사라는 목차에다가 제가 적었지만 오늘 편하게 그냥 보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치과 위생사는 뭘까요? 법률에 인정한 누구예요? 구강, 보건, 전문가입니다. 그쵸? 자, 보통 3년, 우리 학교는 3년이고, 뭐 4년, 이렇게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한 뒤, 뭐를 받죠? 면허증을 부여를 받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자, 이 면허는 허락이 아니죠. 너 해도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책임입니다. 책임. 자,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스케일링 막 할 수 있어. 나 이제 엑스레이 막 찍을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방사선 찍을 때도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자,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어디까지 주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법적 업무는 다음을 포함하죠.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병원에서 치석 제거, 불소 도포, 예방 처치, 구강 질환 예방, 그 다음에 진료 협조. 자, 우리는 진료 협조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이 업무 목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이 뭐다? 질병이 아니고, 우리의 환자들의 뭐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 유지와 증진에 있다라는 게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진료 협조를 잘하는 치과 위생사가 될 거야. 이거 다들 이 마음 갖고 오신 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뭐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자, 옛날에 치과 위생사 역사도 배우겠지만, 자, 현대 치과 위생사는 하나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건 뭘까요? 자,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임상가. 임상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자. 자, 이 교육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환자들. 자, 그리고 다른 길로 가면은 연구자도 될 수 있죠. 뭐 치석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럼 이걸 했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거. 자, 그리고 관리자. 이 관리자는 정말 구강보건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병원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구강 건강에
옹호자. 우리가 구강 건강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잘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가.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다양한 역할을 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고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일을 해왔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가셨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그냥 단순히 스케일링, 치석 제거만 제공하는 사람을 뛰어넘어 보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충치를 치료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충치가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해주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 자, 그리고 우리는 치과에서 와서 아우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치과 얘기하면 아우 무서워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두려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뭐다? 이 두려움이 왜 시작됐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를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이 바로 어떻다? 직업적으로 내가 정말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저도 처음부터 막 다 잘 알았겠습니까? 저도 겪어보고 배워보고 나가서 해보고 닥쳐보고 하면서 저도 느낀 거니까 저보단 조금 더 빨리 배우고 또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업은. 자, 그리고 우리는 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쵸? 우리는 항상 체계의 구조가 있어요. 그게 에드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도 뒤에서 나오겠지만, 자, 정말 중요합니다. 자, D인데, 제가 P처럼 썼죠? 에드파이. 자, 무슨 사과파이, 초코파이 이런 거 아니고 에드파이. 자, 이거는 1번, 1, 2, 3, 4, 5, 5개로 나눠지는데요. 자료 수집이란 용어로 어세스먼트, 자, 문제 도출, 목표 설정, 플래닝. 제가 막 목소리가 지금 또 좀 많이 갈라졌죠? 죄송합니다. 수행. 교수님 너무 영어 대충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겠지만 저도 영어 울렁증 있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자, 이렇게 5가지 한글로 자료 수집, 문제 도출, 목표 설정, 수행 평가 이렇게 해서 앞자리를 좀 따오면 에드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료실에서 이루어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과정은 단순한 뭐다? 절차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자가 딱 왔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그 증상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다음 계획하고 행동하고 뭐 한다?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단순한 그냥 술자가 아니고 구강 건강을 설계하는 전문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직업은 이제 이렇게 밑에 역사가 나옵니다. 세계 치과 위생사 탄생부터 하는데 1900년대에 미국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거든요. 자, 왜 우리는 꼭 이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왜 우리는 병이 생긴 뒤에 치료할까? 지금도 병이 생긴 뒤에 치료하죠. 충치가 생기면 나는 파고, 원장님은 내가 파는 거 아니지. 아이고, 원장님이 파고, 이가 흔들리면 발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왜 병이 생긴 뒤에 치료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누가 탄생했다? 우리 치과위생사라는 게 탄생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보는 거죠. 예방을 전담하는 뭐다? 전문 인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시작은 어디서 했다? 예방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복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들이다? 예방을 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1960년대 치위생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길진 않지만 그 말은 뭐다? 곧 우리는 아직도 성장 중이다. 그리고 완성된 직업에 들어온 게 아니고 저와 같이 발전시켜서 나갈 직업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조금 더 자긍심 가지고 제가 느끼는 것처럼 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이 치위생학 개론이라는 수업이 끝났을 때 제가 선생님들이 좀 딱 교수님이 정말 이거 하나는 계속 강조하셨구나 라는 거는 기술이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나는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가.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남들한테 나 치과위생사야. 치과위생사가 뭐 하는데? 할 때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긍심 가지고. 자, 우리는 뭐하다? 치아를 닦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치아를 구강 건강을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칫솔질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칫솔질을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식습관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 자, 이런 걸 설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위생학 개론에서 선생님들께 기술을 가르쳐 드리고 막 이 과목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정말 딱 하나는 철학적으로 조금 생각하고 하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철학이 우리 선생님들을 조금 더 마음이 크고 넓은 치과의식사 전문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가 잘 꾸려나가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죠. 첫 주차부터 수업을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론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를 좀 보시면 자, 1장, 2장 이렇게 있는데 1부, 2부, 3부, 4부로 이렇게 책을 나눠봤어요. 자, 1장 같은 경우는 뭐 역사도 배우고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미국의 치과 위생사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구분도 배워보고 제일 중요한 건 직업 윤리를 많이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직업 윤리를 하고요. 자, 4장, 5장, 6장 그리고 6장까지는 이제 임상적으로 뭐를 많이 나오는가. 그래서 정말 간단한 것들, 기본적인 거 배우는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8장 치위생 관리 과정, 에드파이 과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행하고 설계하는가. 자, 그리고 예방치위생 처치법, 그러면 물리적 구강 보조용품 어떻게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요. 자, 10장은 뭐 전문치과, 우리가 치과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가볍게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장 굉장히 중요하죠. 감염관리가 안전관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2장 병원 상담과 병원 관리,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볼 거고요. 자, 13장, 14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또 단순히 개인병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 또 이바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애 주기별 뭐 이제 대상자들이 공중구강보건이라고 하면은 보건소에서 단체로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로 대상자들이 뭐 어린이가 있을 수도 있고 임산부가 있을 수도 있고 노인, 청년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지역사회 보건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을 다뤄볼 거고 14장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15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의 그릇을 크게 우리가 빚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1장 다음 시간에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